네, 요즘 또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투자에 앞서서 많은 걱정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상담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표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. 대표님 꼬꼬박사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현재 보유세가 또 요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단 작년 8월 2일부터 조정지구다, 뭐 규제다,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근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. 걱정이 태산이면 투자를 못 합니다.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음악처럼 즐길 줄 안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음악처럼 즐겨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. 요즘 부동산 규제, 재건축, 재개발, 뭐 5년간 재당첨 금지, 그 다음에 뭐 중과세, 양도세 중과세 2년 거주를 해라. 지금 현재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무엇일까요?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게 목적일까요? 만약에 말이죠, 여러분의 귀한 재산, 이 유정자분들도 자기 재산 모았는데 폭락이 되면 가슴 아프고요. 더 중요한 거 다음 정권 찾지 못합니다. 너무 폭락만 하면. 왜? 부동산 규제와 뭐 이런 걸로 폭락을 시키면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라는 근간이 무너지고요. 결국은 누가요? 서민 경제가 더 파탄을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투기꾼들이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. 그런 의도로 부동산 규제를 하는 거죠. 금리 인상. 요것도 경제가 잘 풀릴 때는 금리 인상을 좀 했다가 너무 경제가 안 풀리면 또 재정 완화를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겠죠. 과거에 보통 12년, 13 금리가 좀 많이 낮으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.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일부 돈을 이제 시중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가계를 좀 안정시키자, 이런 의미죠. 세금 인상. 이 규제로도 안 되니까 그냥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은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그냥 세금 좀 높여가지고 여러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 많이 벌었습니다. 요즘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너 양도세도 좀 내고 보유세 내서 집 없는 사람도 가져가라. 결국은 뭐냐면 좀 더 전체적으로 서민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집 없는 사람도 좀 구할 수 있는, 너무 많이 오른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자, 이런 의도죠. 그러면 이게 영원히 10년, 20년 갈까요? 아닙니다. 항상 부동산이 보면 부동산 규제가 많이 있다가도 경기가 안 돌아가면 또 풀어주는 거거든요.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. 음악처럼. 그러면 이 규제의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안정화되는 시간이 옵니다. 많은 사람들은요, 무슨 경제 개발 발투한다 그러면 또 막 물을 올려가지고 그거 삽니다. 가격이 또 꼭지에 오르면 마지막 산 사람만 잡고 엉엉 웁니다.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현상을 좀 줄여보자, 이런 것들이거든요.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를 음악처럼 이제 즐겨야 될 시기가 뭐냐면, 이미 부동산을 많이 올랐어요. 2017년에 5억짜리가 10억 됐고 8억짜리가 15억 됐으면 됐잖아요. 규제가 있어서 꼭 가격이 내리고 안착이 될까요? 그건 아니에요. 너무 많이 올리면 우리 돈을 번 구매력,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. 맨날 대출 받아가지고 무조건 집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오른다라는 계산이 있어야 대출 받아서 하겠죠. 이제 규제가 들어왔지만 이미 전초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8.2 조치 이전에 이미 너무 올랐다.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불균형이 있다 해서 이미 15년 말부터 이미 가격이 내린 지역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잡은 데는 전국에 있는 너무 과열된 조정지역 한 40개 정도를 지정을 했잖아요. 너무 오른 데만 지정한 거니 좀 오른 데는 좀 자제하라, 이런 거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요, 집이 이렇게 오를 때, 이제 이게 오를 때죠. 오를 때 하나를 사요.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요. 팔면 또 뭐예요? 또 사요. 비싼 걸로.
그리고 이걸 팔아요. 또 시간이 나서 1, 2년 지나 또 오르면 또 하나 사면서 또 팔아요. 결국은 한 채 가져가면서 갖고 있는데 얘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얘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. 사람들은요. 아니 강남에 아파트만 오르는 줄 알아요. 강남 16억 17억 하는 거 전세 끼고 해봐야 3억 5억 올랐거든요. 왜 10억 투자해서 5억 오르면 50% 오른 거잖아요. 그런데 강북이나 다른 강남 외 지역도 5천 1억 투자해서 3억씩 올랐어요. 10억 투자해서 5억 오르면 50% 오르지만 1억 투자해서 3억 오르면 300% 오르는 거잖아요. 어디가 더 많이 올라요? 오히려 강남 아닌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른 거죠. 사람들은 억 하니까 그러는데 5천 투자해서 5천 오르면 억대는 안 올라도 100% 강남보다 더 오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너무 오른 것들 때문에 이런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. 사람들은 그럽니다.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똘똘한 놈 하나만 사라고. 똘똘한 사람은 어디에 뭐 맨날 뭐 역세권에 강남에 사라는 거잖아요. 저희 지금 하는 저희 시청자들 여기 아마 증인이실 텐데 재개발 재건축 없고요. 개발계획 없어도 똘똘하지 않아도 7천 8천 투자해서 2, 3억 번 사람들 무수하게 많이 있거든. 자기 동네 한번 보여줘. 어느 시점부터가 중요한 거예요. 맨날 뭐 33평 아파트짜리가 20억 됐다고 부자 되고 뭐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. 5억짜리가 10억 되고 2억짜리가 4억 돼도 부자 되고 많이 오르는 거예요. 절대적인 가격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좀 잘 투자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. 하나 사서 하나 팔고 하나 사서 하나 팔고 결국은 내 거는 별로 안 오르고 왜? 나는 역세권에 새 아파트만 가다 보니까 덜 올라요. 비싸게 샀으니까. 그런데 판 놈만 올라요. 뭐 몇 년씩 따지는데 지역 가치가 오르고 그 지역이 오르면 되는 거지 1층이면 어떻고 북향이면 어때요? 내가 주거할 거 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취향이 있다면 내 주거의 특성에 맞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거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돈 훨씬 많이 번 것 같아요. 강남에 아니더라도 자기가 주거가 지방에 살더라도 내가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를 때 잘 타이밍 잡아가지고 그냥 4억을 이빠이 해가지고 다른 데 하나 살 거 그냥 1억씩 갭 투자하는 거 4개 산 사람이 오히려 3억씩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, 40, 12억 번 것 같아요. 또 어느 정도 오르면 양도세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하나 팔고 다른 돈은 써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를 때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지역에 한두 갖고 있는 거지. 처음부터 똘똘한 놈 맨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맨날 똘똘한 하나 살아요. 똘똘하면 얼마나 비싼데 그걸 어떻게 사요? 일반 서민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평생 보유할 거, 안 팔아도 될 거, 그리고 돈 필요할 때 팔 거, 요런 거 하나 사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하시려면은요,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, 그러니까 주거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면 돼요. 내가 어느 날 대전에 살아야 돼. 그런데 대전에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,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특별한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학시킬 수도 없고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일 있다면 서울에 살아야 되겠지만 그냥 아이가 어리고 그렇다면은요 지방에 그냥 사세요. 전세라도. 그리고 나서 투자할 거 좀 잘 오를 때 뭐 부산, 서울, 대구 뭐 좋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다 전세 끼고 하나 사두셨다가 나중에 애들 크고 직장 그만두면 올라서 살면 된다. 그걸 평생 갖고 있다 보면 내가 살 집도 올라 있고 그러면 내가 더 살기도 좋고 이런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일반적인 사람들은 늘 보면은요 가격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움직인 줄 알아요. 10년 동안의 가격이 올라왔다 내려가지고 자기는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살려고 그래요.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런 음악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새가슴처럼 사타 팔았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려가지고 바닥에 있어서 더 내리는 거 기도하느라고 못 사요. 올라가지고 있을 때는 더 올라가지도 못해요. 이제 더 올랐나 보다 더 올랐나 해가지고 오르기도 전에 대부분 팔아요. 그리고 또 두 개를 사. 그래가지고 또 어느 정도 오면 또 2개를 팔아서 4개를 사. 이때 대출을 이빠이 받죠. 그래가지고 꼭지에서 가격 떨어져가지고 나 하우스 푸어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.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안 올라요. 어떻게 오르냐면은요 이 평생 보유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.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이유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오를 때 이만큼 오를 때 화폐 가치 하락한 부분 좀 더 올려줘요. 그리고 내리려고 할 때 이만큼 내려야 되는데 이만큼 내리지 않고 화폐 가치가 또 받쳐줘서 덜 내려요.
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10년, 15년을 봤을 때는요. 잘 보세요. 내가 판단만 올라있다라는 거죠.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. 지역 선택을 잘해야 돼요. 영원히 학교 안 없어지고 영원히 회사들이 있고 영원히 이 지하철이 안 없어지는 그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. 사람 줄어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베스트타운 돼가지고 낡아졌더니 재건축도 못하는 그런 지역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. 그냥 어떻게 그런 것들은요 거꾸로 계속 내릴 뿐이에요. 그래서 인기에 부합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 명상을 통해서 음악도요 처음 들으면 몰라요. 계속 듣다 보면 음악이 익숙해져서 아 이게 참 음악의 깊이가 나고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부동산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좀 깊이가 생겨가지고 아 이 부동산은 나고 맞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오래오래 갈 수밖에 없겠구나. 오랫동안 가더라도 사람이 좋아하는 지역이구나.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. 괜히 보면은 어느 동네 아 거기 학군 아프고 안 유명해요. 예를 들어서 공덕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현동 달동네 아 달동네라고 해서 타면 달동네라고 버리고 가는 거 땅이 좋고 지역이 좋은데 새로 아파트 지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3년도 5년 또는 10년을 예측해서 우리 어린아이한테는 그래 쌀 때 하나 사놔서 얘 장가갈 때 좋은 집 되는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보내고 괜히 새 거 찾아다니다가 서울 외곽에 어디 이상한 뭐 주변면에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새 거 사놨더니 아이는 커갈 때 보면 새 집이라 그때 좋았는데 아이가 이제 10년 15년 커가지고 장가갈 때 되니까 집이 낡아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찻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참 조금만 유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생 보유할 그런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부동산 사고 팔아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안 돼요. 요즘 말로 쉬운 말로 XX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. 자기가 직장을 다녀 아니면 어디 돈이 좀 들어와 그럼 하나 사두는 거예요. 여유자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유자금은 현금에 하나 두기도 하고 은행에 또는 주식에 금에 부동산에 여기다 다 두면 돼요. 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상 부동산 하나 사두면 전세값이 또 화평에서 떨어지니까 전세값이 또 오르면 전세가 또 이게 또 돈이 여유자금으로 들어오잖아요. 전세가 오면 또 여유자금 있으면 또 하나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. 뭐 양도세, 보유세 뭐 걱정하는데 보유세가 저기 잠실 주공 18억짜리 뭐 이런 것들이 보유세가 이번에 막 오르면 400 얼마 나온대요. 10년 동안 내면 4천만 원이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잠실 주공 같은 게 10년 동안 4천 안 오르겠어요? 그냥 속눈썹 집 하나 사두는 것도 괜찮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면 나쁠 거 없어요. 국가가 내 재산 지켜주니까. 양도세가 무서워서 뭐 이상한 그 투자 안 하고 돈 못 버는 사람 보면은 이놈의 핑계가 많고 걱정이 태산이에요. 걱정이 태산. 부동산은요 국가가 지켜줍니다. 국가한테 지켜줬다고 감사하다고 내버리세요. 그냥 나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돈 버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세금 내는 걸 좀 즐기세요.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는구나. 만약에요 1200만 원밖에 안 벌잖아요. 6%밖에 국가가 세금 안 걷어가요. 3억 5억 벌어가야 35% 42% 벌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좀 뭐랄까 이렇게 투자에 많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이 보유세 인상이다 뭐다 마구 또 막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넣는데 걱정 태산에서 내려오시고요. 그냥 또다시 세금으로 이번에는 중저음의 낮은 세금으로 나를 약간 괴롭히는구나 정도로 즐기시고 또 남들 다 내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를 음악처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